안녕하십니까. 출발증 트레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일본의 2분기 GDP 결과 보고 뉴욕 증시는 숨을 고르면서 이번 한 주 출발했는데요. 유럽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악재가 있었습니다. 내년 초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위 루머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이 아닌 내일 밤쯤 유로존은 2분기 성장률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 보고 가자라는 확신 심리도 여름 휴가철과 겹쳐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로존 2분기 GDP에 대한 좋은 전망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과연 결과치가 충족을 해줄지도 궁금하지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법인세 인하 지침이 아베 총리에 의해서 약간 내려질 것 같다 소문이 도는 게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역시 189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돌아와 어제 우군이었던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도 좋지만요. 삼성전자, 일부 자동차주까지 힘을 같이 내고 있네요. 제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2부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보죠. 정승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현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까지 한 닷새 만에 매수 전환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변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한 것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어제 연기금도 많이 사줬잖아요. 오늘 현재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실 외국인의 매수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상승 탄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오늘 지금 장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337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로 뭐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금속, 화학 이런 업종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죠. 외국인의 뭐 전기전자 매수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견조한 상승 흐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 가치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철강금속 역시나 외국인과 같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건설이라든지 금융업종에 있어서는 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관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뭐 그 어제 좀 상승 탄력이 있었던 화학주,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개인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전기전자, 철강, 금속, 화학 업종들은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지금의 매수 강도로 봤을 때는 어제처럼 또 오후장 들어서 오후장 들어서기도 전에 매도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아주 쬐끔만 사고 있는데 외국인 이렇게 장 초반에 약간씩 사는 거는 왜일까요? 쭉 살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한 1900선까지는 매수 강도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매수 흐름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럽의 GDP 발표 이 부분을 지켜보고 가자라는 심리 자체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하지만 일단 1900선까지는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련된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은 1900선까지는 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강도 자체는 예전보다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모멘텀이 현재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또 사실 이 모멘텀이 없지만 또 주식을 팔기에는 또 불안하다.
만약에 그 유럽의 GDP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유럽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럽 경기 관련주들, 뭐 특히나 조선이 되겠죠. 최근에 뭐 조선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뒤늦게 외국인의 매수 이후에 또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모멘텀은 딱히 시장에서 뭐 찾아보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또 포트를 비우기에도 좀 애매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뭐 애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표 확인 이후에 적극적으로 기관도 매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연기금 입장에서는 1900 하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금 집행에 대한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는 자금들의 여력도 상당히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일단 상승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기도 살아나고 그리고 유럽의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주식을 사도 크게 손해 볼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은 현재 그 코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어제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나왔죠, 시장이. 그러면서 오늘도 일부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 어닝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이 목전에 찬 느낌이 강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준다면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매도 때문에 코스닥 550선 지키기가 참 힘겨워 보입니다. 일단 장중에 하락 전환 코스닥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모멘텀은 없지만 그렇다고 포트 비우기에도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부터 강조해 주셨던 거는 그럴수록 변동성도 있으니만큼 추격 매수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렵겠다 하셨잖아요. 유럽 관련주, 조선주 가운데는 어떤 종목 위주로 보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1900선을 두고 아마 등락은 좀 거듭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일단 유럽 GDP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 움직임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늘 현대 이포조선 외국계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오늘 3%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유럽의 GDP 어느 정도 개선 기대감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최근에 흐름 자체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주식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 중공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 유럽의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영업 이익 레버리지 자체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또 기관이나 외국인 상당히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유럽의 GDP 개선 그리고 경기의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이슈로 인해서 조선주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주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가 상승 부분들이. 그리고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또 상승 탄력 자체도 약간은 좀 둔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확실히 개선되고 조선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게 되면 현대중공업 위주로 시장의 상승이 다시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도 있고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어닝 서프라이즈 대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성광밴드는 이제 조선 관련주가 되겠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정고점, 고점을 계속 경신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뭐 오늘 게임빌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5% 넘게 거의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어떤 움직임, 실적에 따라서 뭐 급등락,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간인 만큼 일단 코스닥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적극적인 뭐 매수가 유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일단 실적 발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피해 있는 방법도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유럽 GDP 발표 앞두고 조선주 관심 갖자, 현대중공업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자동차가 될 것이다. 얼마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단지 파업 때문에 약간 그냥 조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빨랐던 철강주보다도 또 자동차보다도 조선이 약간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일단 수요일로 발표되는 GDP 관련해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자동차 업종은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는 뭐 종목군 업종 자체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주가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일단 뭐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뭐 그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련주들이 메이저의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이익 모멘텀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엔저의 우려감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뭐 그런 분위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항상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씩 상회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럽 GDP 발표 직전에 조선주 관심 주문하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종합적인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관련된 팁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주쌤 불러봐야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아침 이 시간쯤 억지성 움직임이 조금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선물 많이 사네요. 네, 어제와 또 전혀 다른 패턴이긴 하지만 결국은 개인과의 디커플링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출발의 모습으로 봐서는 수급적인 측면 대비해서는 연속적인 단기 기술적 반등이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그 부분을 받아내는 형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가 찌글찌글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그 얘긴즉슨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시장을 눌러 찍을 이유도 명분 자체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 자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쪽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쪽 고점을 한 번은 터치를 하러 갈 수 있는 눌림 매수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큰 변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 옵션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콜옵션 쪽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반면에 풋옵션 쪽에서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경지, 그 부분에 대한 해지 위험성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지수 자체가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한번 횡보하고 난 뒤에 반등, 저점 자체를 기술적으로 만들어내고 나서 우상향으로 튀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적인 선물 쪽의 수급의 디커플링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커플링 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주범은 풋옵션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풋옵션 쪽의 가격 이론론을 대입해서 접목을 시켜보면 현재의 풋옵션의 변동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개인들의 풋옵션과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포지션, 즉 매도자들의 가격 이론상의 그 영역 범위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개인들의 수급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개인의 디커플링으로 나타나게끔 징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건 속임수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좀 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 일단은 고점은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의 신호탄은 잠시 뒤 중국이 출발하고 난 뒤에 바로 변동성이 좀 하나가 만들어질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쪽의 부분에서는 뭐 개인들만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고 있지만 미결제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폭발적인 증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지션 자체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부분,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를 잡았던 부분을 자신들의 매도 단가를 위쪽으로 올려놨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철저한 관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면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결국은 시장의 비차익 쪽에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발과 함께는 긍정적이었지만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지속되면서 하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기관 쪽의 플레이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RP 부분을 놓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의 베이시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백어데이션 상태까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내려야 된 결론은 자, 베이시스 자체가 딥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깊은 상태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께 큰 추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지배를 가져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상으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의 지배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일장 전략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상당히 박스권 트레이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짧은 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렇게도 보면 이게 오늘 봉에 만들어진 3분 봉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부분에서 저점 부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1차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현재 기준에 놓고 보면 중요한 부분에서의 박스 자체가 이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가 더 줄어드는 템포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작업이 지금 여기서 위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급으로 가기보다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좀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접했던 글쎄요, 오늘 여론몰이에서는 가장 강력한 얘기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데드와 골드를 기억하는가, 여러분들의 확률은 어느 정도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접목이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건 선물지수 쪽에서는 아직 하루가 한 템포가 남아있는 상태고 내일 정도로 결정이 되고요. 하지만 종합지수에서는 오늘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현물이 어제보다는 좀 약하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라면, 영리한 투자자라면 고점에서 자신있게 때리는 게, 물려 죽어도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때리란 얘기 또 아닙니다. 또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박스권의 작은 변동으로 짧게 대응해야 한다. 그 얘기인 즉슨 보시면 완전히 틱치기가 나옵니다. 어설프게 잡으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뭐 주센과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 꼬리의 패턴들을 잡아내고 계시는데요. 잡아봤자 짧게 익죠. 또다시 잡아봤자 짧게 익죠. 이 부분의 패러다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만큼 박스 자체인 것은 아직 시장의 오후장 변동을 만들기 위한 부분, 그리고 추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해볼 것은 바로 이 개인들의 한쪽 쏠림 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요. 뭐 친절하기 싫은데 친절해져 보죠. 개인들 자체가 보면 지금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옵션 쪽에서 콜옵션 쪽으로의 강화가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 한 방향 쪽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풋옵션 쪽에서 안 맞다라는 거겠죠. 즉 시장이 큰 변동을 만들어내면서 저점과 고점의 변동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장중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트레이딩을 잡는데 그 변동이 크게 확대가 되려면 한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콜 옵션과 풋 옵션 세 개의 상품에 대해서 선물까지 한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지금 그 쏠림이 안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당장의 기준에서라면 단타성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눌림 매수가 유리한 포지션이 지금 잡혔다. 지수의 위치상.
잡혔고 좀 영리한 매매자라면 최고점 부근 쪽에 인식이 됐을 때는 그쪽 부근에서 매도를 살짝 때리시는 것이 안정 성향 쪽으로는 수익 구조를 좀 챙겨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장이 이제 마지막 상단 쪽과 변곡점 레인지 범위를 좀 잡아가면요. 위쪽 상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 상단은 246.30 정도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246.30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죠. 어제보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가 있고요. 중간 밴드 자체는 244.10으로 설정을 좀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장중에 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강력히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단기 추세 계속 유효하다. 우상향 계속 여기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도 좀 만들고 있는데 오늘 데드골드라는 표현과 함께 우상향을 점치는데 그게 좀 찝찝하긴 해요. 여론과 좀 반대로 생각해보는 영리한 매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어찌됐건 기술적을 떠나서 현재 기준에서는 지수의 위치 가격대가 중요하니까 244.10을 무조건 지켜준다라면 종가까지 그리고 오전에 강력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상방이 좀 열려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최하단 밴드 242.7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시장 자체가 위쪽에 오버슈팅이 걸리거나 언더슈팅이 걸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42.70에서 물려주고도 매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기준에 결론적으로 현 선물 모두 다 공포를 사야 될 자리지 추격을 따라잡을 자리가 아니라 공포를 기다렸다가 그 공포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영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곧 시장에서는 추세가 나올 것으로 임박되어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장기로는 분명히 좀 고점에서 매도 치는 것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안타성 매수 잡으라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선물 동향 파악 감사합니다. 네, 역시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네, 일본 많이 오르네요. 2%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1890선 초반인데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밖에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오르는 업종목, 세 종목 정도가 보이네요. 성광밴드, 인프라웨어, 그리고 구려 아연이 있는데요. 성광밴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지금 거의 3만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임박했고 차트 비슷하게 그려가고 있는 게 인프라웨어입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거의 한 300%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87% 정도 더 늘어났는데요. 역시 비슷하게 신고가 트라이를 할 모습입니다. 고려아연이 금값이 한 나흘 연속 올랐다고 하죠. 온수당 이제 1,300불 넘긴 지가 오랜데요. 비철금속 특별히 금값과 연동되면서 오늘까지 더 오릅니다. 전일 6% 급등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와 주가 30만 원의 안착 시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 3인방 일진머티리얼즈와 게임빌 옴니시스템. 게임빌 먼저 보면요. 2분기 실적 부진했는데 어제 별로 안 흔들리더니만 오늘 목표가 하향 움직임 그리고 구조적으로 또 안 좋다. 평 나오면서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갈 모습입니다. 많이 좀 밀리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2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타격이 조금 있는 듯하고 옴니시스템, 스마트 그리드가 어제 사실 종가상 이미 마이너스로 떴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밀리는데 옴니시스템의 경우에도 오늘 전력 고비 일단 넘겼다라는 소식 때문에 테마주 자체가 어제 종가부로 조금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리네요. 네, 먼저 업특징주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서 들을까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적으로 게임빌과 성광밴드 실적이 참 희비가 명암에 엇갈린다는 분석이 앞서 있었었는데 성광밴드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역시 성광밴드가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47% 증가한 280억 원, 당기순이익도 52% 증가한 217억 원 공시를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27.5%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6%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에 뛰어넘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강세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선별적인
고수익성 수주를 위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해양 플랜트라든지 가스 발전 플랜트용 피팅 제품 수주 증가하면서 뭐 경쟁 우위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추격 매수 접근하시기보다는 28,000원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요. 역시 2분기 후 실적에 지금 상승폭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55억 3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87% 가까이 급증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프라웨어가 개발한 지금 모바일 오피스 폴라리스가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으로 하는 이제 스마트폰 가운데 점유율이 61%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유율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정고점이 18,000원 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물출의 우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6,000원 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고려아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계속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지난 9일에는 중국 산업생산 증가했다고 나오면서 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아연, 은, 연, 비철금속 가격이 지난 주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뭐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단기 실적 부진보다는 이제 하반기 수익성 회복이라든지 설비 증설을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제 32만 원 선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주가 변동성 이제 높은 상황 봤을 때는 28만 5천 원 선 아래에서 신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고려아연도 그렇지만 인프라웨어 성광매인데 특별히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분할 매수 가격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특징주 분석 김혜란 연구원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원상준 대리님께 부탁 좀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적이 부진해서 밀리는 종목들 코스닥에 많은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잘 나갈 때 실적 나면 급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런 시범 케이스가 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상승을 이제 이끌어왔던 모멘텀이 그 ESS용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 일렉포일 쪽인데요. 근데 근본 2분기 실적의 주를 이룬 쪽은 PCB용 일렉포일입니다. 즉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ESS용 일렉포일 매출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은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 포인트로는 한 달여간의 박스 추세 하단인 16,000원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느냐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는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요. 일단 어디까지 떨어져서 지지를 받아주느냐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000원 정도에서 지금 제가 손절을 이제 처음에 제시를 했으나 일단은 매수 지지가 16,000원이 깨져 있기 때문에 15,000원대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재차 매수 타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감소 소식에 따라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네요. 2분기 실적이 매출은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내놨죠. 특히 영업이익은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왔는데요. 퍼블리싱 매출 비중의 증가로 로열티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게임빌의 경우에는 지난번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같은 테마로 묶여있던 위메이드에 비해서는 탄력적인 모습을 연출하지 못했는데요. 그 모습을 오늘 확인 사살을 하는 모습이네요. 일단 67,000원 지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 시스템입니다.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소형주들이 동반 약세를 펼치고 있죠. 근본 여름 더위가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풀 꺾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소형주들의 동반 약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옴니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일 장중 10%가 넘는 상승을 하고 결국 장 마감에는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하고 끝난 뒤에 오늘도 지금 7% 정도인가요? 예,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의 추가 하락이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현 가격대면 8월 단기 상승 이전의 수준까지 현재 다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테마는 궁극적으로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테마 중 하나이지만 그 관련 사업을 확실히 하는 기업을 선별을 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스마트 그리드 테마에 투자를 하신다면 포스코 ICT, 한전 산업 등 영업력이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00원 지금 가격대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장중 단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주 모두 다 지지 가격대를 다 잡아주셨고 무엇보다 일진머티리얼즈 2분기 실적 구체적인 분석까지 부문별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원상준 대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매수 6거래일 만에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폭이지만 아주 그 매수가 살아있고요. 연기금 오늘 또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과 약간의 투심 매수 더해지면서 기관의 쌍끌이도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1890선대 초반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이제 550선과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신 것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엮어봤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 조언부터 리뷰해보면요. 중국 모멘텀의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고요. 외국인들 현물 매수 전환, 좀 매수 또 강하게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매수 강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보여주시긴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를 해주긴 하네요. 유창희 대표님은 최근 파업 이슈로 잠깐 쉬는 모습을 보였던 자동차에 다시금 관심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재조명해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기관사는 OLED 장대조 관심 같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두구 대표님은 삼성전자 반등세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의 반등이 크게 나올 때 시장이 같이 연동돼서 올라간다면 한번 풀베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정승현 과장님은 내일 밤 유럽의 2분기 GDP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발표가 임박해 있어서 관련주 특별히 두 선주에 주목하자라고 단기적으로 하셨습니다. 코스닥의 어닝 쇼크 종목은 오늘 게임빌 등과 같은 종목 말이죠. 주의가 필요하다라고도 조언 주셨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 이들 사이에 공감 정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도부터 표시 부탁드려요. 네,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아몰레드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하반기 어느 정도 이 아몰레드 투자에 대한 이슈가 점진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들 좀 업종으로 좀 관심을 현재 시점에 시기적으로 좀 가져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몰레드 사실 어제 제일모직이 독일 업체 인수한다고 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잠시 후에 종목 하나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네,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역시나 지금 증시에는 지금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휴가철 맞이해서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히 지금 거래대금도 감소한 상황이고 거의 지금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러한 좀 비추세 국면, 즉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혼재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나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당분간은 좀 시장의 좀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뚫고서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그걸 살펴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금 민간 소기 침체도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한국 국내 증시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소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어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역시 이러한 부분도 증시 상승에 좀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당분간 시장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았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 3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러한 이익 상향 종목군들로 지금 시점에 철저하게 종목별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몰레드주 가운데 한 종목 정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SFA, 덕산 하이메탈, AP 시스템 등등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을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이 테라세미콘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특히나 코스닥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이틀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하반기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아몰레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그 열처리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좀 회사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타 업체들이 쉽게 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역시나 플렉서블이라든가 아몰레드 관련해서 하반기 이제 투자 얘기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속적으로 그 휴대폰과 스마트 TV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삼성과 LG의 그 업체들의 그 투자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 아몰레드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는 바로 그 테라세미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역시나 지금 그동안의 주가도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점진적인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기적인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라세미콘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가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6,000원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무난한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한 18,000원 정도 선까지 잡으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손절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로 짧게 잡으시면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몰레드주 가운데 오늘 탑픽으로 테라세미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짧은 손절가 15,000원도 같이 좀 메모해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N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의 강보합세고요. 물론 코스피에 한정해서 얘기입니다. 일본이 1.7% 정도 하루 만에 다시 급반등하고 있는데 중국장이 열렸습니다. 중국장 어제 2.4% 육박하는 급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냥 어제 종가 정도 지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100선을 어제 훌쩍 뛰어넘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오늘 시가에서 그 부근 정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관련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왜 급등했을까요? 리딩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지부진하고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이었던 중국장이 전일 급등했다면서 그 원인과 현재 출발 상황 그리고 자세한 뉴스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전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했었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 것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국무원이 11일 발표한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파로 인한 중국 증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으로
2100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자산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여파들이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안이 발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관련 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일 발표했었던 7월 자동차 수출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00선 내외의 혼주장세 움직임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을 확대 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언제쯤 갈까 했었던 2100선 올라왔는데 안착 여부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빠져주면서 550포인트를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확실하게 오늘 좀 오르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요.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 저번에 굉장히 뛰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옐로우칩 분들로 좀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자체가 다시 대장주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대장주 쪽으로 해서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낙폭과대했던 실적주들 반등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관련주들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코스닥 IT 부품주 역시나 지속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어제 좀 급락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굉장히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종목 중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던 종목들 눈여겨보십시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런 종목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풍을 불었죠? 2개 이제 수익 실현하고 2개 손절을 쳐서 세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자, 유진기업이 현재 남아 있고요. 파라다이스 남아 있고요. 코이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기업은 거의 그 수준이고요. 파라다이스 소폭 마이너스, 코이즈도 역시나 어제 추천했는데 소폭 마이너스 상황을 조금 보여주네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코이즈만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이즈 오늘 소폭 올라갑니다. 어제 좀 말씀드리자마자 조금 약간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이 좀 워낙에 좀 어제 오전장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좀 매수를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9,720원에 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2%가량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박스권 내에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한번 분명히 튀고 올라가서 저는 10,000원 이상 갈 수 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이상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요. 조금만 더 홀딩하시고 기다리길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들 너무나 좀 중요한 종목들이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해주면서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신고가 패턴형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너무나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네, 인프라이어를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인프라이어도 같이 했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던 KH바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 정말로 양호한 종목들입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H바텍은 지지부진할까요? 인프라이어는 어제 안 가다가 오늘 반등을 줍니다.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제가 이 두 종목을 왜 가져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프라이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갤럭시, 옵티머스, 그 다음에 HTC, 다 어디죠? 스마트폰 제품 회사입니다. 또 하나 화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 스마트폰에 자동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란 제품군을 인프라이어에서 만들고 있죠. 본인이 갖고 계신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요. 폴라리스 오피스란 그 앱이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로열티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실적 발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다가 오늘 갔던 이유.
기관들은 어제부터 좀 4일 연속 잘 사주고 있어요. 이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량들 고스란히 주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간 시작부터 해서 조금 튀어오르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전 고점 라인이 17,700원의 최고점이에요. 그 라인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 주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3분기, 4분기 실적도 양호한 종목.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저번에 이때 추천드렸다가 잘 수익을 냈죠.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KH 바텍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이 어제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가 재미가 없네요. 자, 살펴보자면요. 지금 이제 수급 상황, 역시나 수급 상황이 어찌 보면 인프라웨어보다 더 퍼펙트한 수급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기관들의 흐름, 새빨갑니다. 아주 새빨개요. 자, 한 달 동안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몇만 주? 60만 주를 기관들이 한 달 동안 싸그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차트 흐름 언제부터죠? 바로 이때부터겠죠? 이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7,000원 후반대 정도, 이 라인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면 기관보다 조금 높게 사와서 별론가요? 그게 아니죠. 이 종목 차트상의 흐름 좀 더 크게 본다면요.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60일선 깨자마자 올라서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높고 수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3만원 위로 한 번 더 안착시켜주면서 그 이상 새로운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추천드릴까요? 정말 두 종목 다 실적이 좋습니다. 저는요. 이제 기간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매수하기 시작한 인프라웨어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정말 사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도전입니다. 17,000원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격을 노리기 위한 도전이 세 번째 이어졌습니다. 예전과 다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아졌고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나 크게 반등을 주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3%고요. 현재가 17,150원까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6,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프라웨어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뮤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볼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서 서울반도체가 오늘 오후 장 끝나고 나서 IR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막 잠정 2분기 실적은 발표를 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매매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4% 정도 서울반도체 급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LED 분위기가 좋은데요. 한솔테크닉스가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였죠. 리뷰 차트 보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오늘 시가에 좀 들어갔다면요. 서울반도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약간 윗꼬리가 달려 아쉽기는 하지만 한 3% 가까운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수익이 줄긴 했는데요. 한번 7월 달에 밀릴 때 약간의 갭을 만들었었던 이 정도 가격대 22,000 조금 안 되는 21,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일단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강정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였던 인프라웨어 조금 전에 김선현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어제는 조금 16,000원 부근까지 밀리면서 손절가 터치한 듯 했었지만 괜찮았고요. 오늘 다시 재상승합니다. 어제 시가 잡았기 때문에 시초가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한 17,000원 정도가 찍혔겠죠. 오늘 상승을 주고 있고요. 일단 아주 짧게 들어간 종목이니만큼 단기 고점은 한 18,000원 정도까지만 짧게 보시면서 오늘 그래도 다시 살아난 인프라웨어까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1895포인트 정도로 코스피도 아직까지 쌍끌이 매수가 유효한 가운데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1900 찍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제 종가 지키지 못하고 하락 반전 됐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